자,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절대값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사실 이 절대값 미분 가능성은 작년에 정말 마르고 닳도록 기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때는 사실 몰라요. 기출은 계속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 기출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왔던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거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쭉 이야기하고 빈출된 형태들 몇 개 이야기한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이 절대값 미분 가능성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 인수정리예요. 자, 그래서 이 절대값 미분 가능성은 인수정리를 위한 도구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사실 이 절대값 미분 가능성은 이미 중간고사 이전에 했어요.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. 얘는 근이 아니면 재미가 없다. 왜냐하면 절대값이면은 꺾어 올려서 이제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근이 아니면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. 그래서 얘는 근에서만 관찰을 할 텐데, 자, 우리 이미 거기서 홀근을 가는지 아니면 중근을 가는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경우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절대값 fx에서 만약에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. 그러면 걔는 x-a라는 홀근을 갖는다 라는 걸 알고요. 그 다음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중근이구나. 즉 거기서 미분 개수가 빵이구나. 이 두 개의 정보를 주는 겁니다. 자, 즉 절대값 fx에 대해서 x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거기서 홀근을 갖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수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이 두 가지의 이 빈출 형태를 보려고 하는데, 바로 이어서 인수정리와 관련된 걸 봅시다.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, 자,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인수의 조건들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. 자, 만약에 gx 3차 함수를 하나 볼 건데요. k 곱하기 x-알파 곱하기 x-베타의 제곱이다. 즉 x-알파에서 홀근, 베타에서 중근을 갖는 3차 함수가 있는데, 자, 절대값 x-t 곱하기 gx에 대해서 자, 요런 조건이다. 자, 첫 번째,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이 gx는 지금 x-알파에서 홀근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죠. 즉 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 홀근을 중근 이상으로 해결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. 즉 이 x-t가 즉 x-알파여야 되기 때문에 즉 t가 알파다. 이렇게 해서 인수정리 정보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x는 알파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라는 말이면, 자, x는 알파에서는 홀근을 가져야겠죠. 즉 얘는 알파는 아닌데, 자, 얘가 베타가 아니라면, 자, 얘도 독립적인 홀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해야겠죠. 자, 그런데 x는 알파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다른 근이 될 수 없고 베타가 될 수밖에 없겠다. 자, 그래서 t는 베타이다 라면서 이런 인수를 하나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즉 여러분들 절대값 미분 가능성은 이 인수정리에 대한 조건이다 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서 이걸 해석해서 인수정리를 찾자.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하나 또 빈출되는 형태가 이 형태예요. 사실 이거는 예전에 킬러로 정말 많이 나왔어요. 그런데 이것도 마르고 닳도록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 피지컬로 장착을 해야 되는 게 됐습니다. 자,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절대값 fx-t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gt의 불연속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. 자,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석을 해 나간다면, 자, 이 절대값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이기 때문에 즉 홀근의 개수, 뚫고 지나가는 점의 개수가 gt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사실 이 절대값은요,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점을 기준으로 접을 거기 때문에, 자, 그냥 절대값 fx가 아니라 fx-t, 즉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y는 t와의 위치관계를 좀 파악해봐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이 fx-t라는 이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
사실 요거 자체로 보자면 fx-t 때문에 fx를 위아래로 평행이동해라. t의 값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축을 고정시키고 진짜 이 함수를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, 자,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이 어차피 위아래로 평행이동한다라는 거는 fx의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. 그래프의 개형을 확정지어 놓은 다음에 축을 변화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결국에 이 y는 t와의 미치관계를 볼 거기 때문에 몇 가지를 봅시다. 첫 번째, 자, t가 이렇게 t1이 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선 지금 뚫고 지나가는 점이 요거 하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GT1은 1이다.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어떤 T2라는 값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뚫고 지나가는 점이 하나, 둘, 세 개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은 GT2는 3이다.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GT의 불연속점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. 자, 근데 불연속점 하면 우리가 불현듯 떠오르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. 경계죠. 맞습니다. 아마 이 불연속점도 이 함수의 경계에서 발생을 할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은 이 3차 함수에서 경계라고 할 만한 점은 극값이죠. 자, 이 극값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극값을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t가 a일 때 함수값이니까 A는요. 자, 얘는 지금 접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 하나만 뚫기 때문에 A는 1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리미트 t가 A 플러스로 갈 때 GT를 구하면 얘보다 살짝 위에 있기 때문에 자, 우극하는 1이 되는데 반대로 좌극한 A보다 살짝 작을 때 GT는 살짝 작게 내려오는 순간 세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 점 3개가 되겠죠. 즉 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. 그렇구나. 우리가 관심 있는 이 GT의 불연속점이라는 거는 극값이구나. 자, 우리 극대값에서 봤기 때문에 극소값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. 자, 극소값에서도 마찬가지로 극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이 바뀝니다. 그래서 불연속점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GT의 불연속점은 fx의 극값입니다. 첫 번째. 자,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지금 이렇게 극대 극소가 있는 점도 있지만 3중근을 갖는 그래프의 경우도 있겠죠. 자,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얘도 이 경계점을 보면은 이 점이 경계일 테니까 자, 이 점에서는 여러분들 이 점을 A라고 잡으면 GA는 빵이 되겠죠. 왜냐면 여기서 미분 가능이고 접어 올려도 미분 가능이니까. 자, 그런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클 때, 작을 때 둘 다 한 개씩 같겠죠. 자, 그러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극한은 같지만 함수값이 좌우극한과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상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이 GT의 불연속점은 fx의 극값 또는 크게 말하자면 f'A가 0이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이다.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